지금까지 패드의 성향상 고용지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절적인 특성, 코리아 국장의 특성입니다. 근데 반도체 안에서 뭐가 좀 낫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중소형주 매매의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증시 이제 파월의 그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가장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네.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역시 부정적일 수도 맞습니다. 있는데 어쨌건 최악은 면했다. 이런 상태에서 증시의 방향성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거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패드와치를 자주 보진 않습니다. 자주 보진 않는데 지난 주말에 제가 패드와치를 다 뜯어봤거든요. 다 뜯어봤는데 저희가 그 전 패드와치 그냥 우리가 보고서를 읽고 우리 패널분들의 얘기를 듣고 할 때는 그때 금리 인상은 12월부터라고 얘기해 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 사이 이미 11월로 바뀌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채널들이라든지 글을 읽어보니까 11월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거는요 파월 기자회견 전후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미 주말 사이에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는 이미 파월의 기자회견 전에도 말하기 전에도 어느 분은 그 금리 인상 1회, 2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어느 정도는 금리 인하가 뒤로 늦춰졌지만 너무나도 내년 넘어가는 이런 부분은 인지를 좀 했다. 이렇게 좀 미리 반영을 했다라 보는 게 일단 개인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런 거죠. 조금 11월이 아니고 한 7월이라든지 이렇게 기습적으로 만약에 바뀐다면 시장에서 환호를 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패드의 성향상 고용지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고용지표는 아마 이제 조만간 발표를 하고 또 얘기가 나올 테니까는 그것을 역시 보면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좀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기서 제가 미국 시장이 만약에 금리 인상이라는 혹은 이런 매크로가 조금 그래도 안 쳐다봐도 되는 이런 시즌이 온다면이라는 전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지금 5월이 시작이 돼서 벌써 두 거래를 지났습니다, 대표님. 5월의 특징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셀인 메이에 뭔가 뒤섞여서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하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못하다가도 작년에 SVB도 터졌었고 막 이러니까는 뭔가 엣지는 내가 중소형주를 매매하기에는 소위 죄송한 표현이 이렇지만 쫄아서 못했었던 이런 5월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의 중소형주는 5월에 그냥 매년 5월 15일까지가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험적으로 혹은 당연한 걸 겁니다. 1월의 실적 발표가 그 해당 기업의 방향성을 나타내 줍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계절성을 내지 않는 종목들의 경우에서요. 그런데 5월 15일 날까지 발표를 하는데 지금부터 계속 발표를 할 겁니다. 대형주의 특성은요. 그것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프리뷰를 보면서도 미리 실적을 어느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소형주는 커버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트를 열어보고 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트가 즉 실적 발표 직접적으로 한 다음에 방향성을 정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4월 달에 5월 초에 우리가 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통상 실적 발표 이루어진 이후에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그런 쪽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럼 5월 15일까지 발표를 하기 때문에 5월 10일 전후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에 많이 움직이는 섹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요. 네. 움직인 다음에 안 움직이더라고요. 또 2달 동안.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일종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럼 5월 달에 어떤 이벤트가 있느냐라고 왜냐하면 중소형주는요 전략이거든 전략. 그렇죠. 전략이니까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저도 놓친 게 좀 있더라고요. ASCO는 제가 3번 이상 말씀을 좀 드렸는데 5월 21일부터 23일까지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빌드 컨퍼런스라고 있습니다. 빌드 컨퍼런스가 뭐냐면은 개발자를 위한 연례 행사라고 하고요. 이게 당연히 AI, MS 코파일럿 위주의 발표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그런데 요거 기억을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지금 1월이랑 저희 비슷해요. 1월 초랑. 그러니까 실적 발표 좀 전에 연초에 뭔가 기대가 있었었던 이런 그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뭐가 있죠? 최 GPT 관련주들 네. 혹은 GPT 스토어 관련주들 많이 올랐다가 지금 위에서 3분의 1 토막, 반 토막 나인 애들 네. 그런 것들이 제가 어제 영상 보시면 돌리고 있다 말씀드린 많이 돌렸어요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있고 5월 22일 날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31일 4일까지 아스코 있고요. 6월 초에 WWDC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테크라든지 바이오 위주의 엣지 있는 그래도 꽤 미국에서 명망이 있는 컨퍼런스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것과 지금을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시면은 5월에서 6월까지 넘어가는 이 시즌을 좀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실적 발표 안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적어도 어떤 식으로 하실 필요가 있냐면 제가 작년 진시황시에 한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트를 열어보세요. 다트를 열어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이맘때 며칠날 발표한 걸 보일 겁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거의 그 루틴에 맞추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쯤이면 발표할 거다는 걸 소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14일, 15일날 발표합니다. 근데 이번 15일이 아시다시피 휴일이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는 또 그런 것도 그 전날까지 발표를 하는지 요거를 이번 시즌 1, 2주 안에 남을 때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절적인 특성, 코리아 국장의 특성입니다. 예. 네. 하여튼 이 5월은 세린메이 네. 뭐 누구나 다 당연시 좀 조정이 크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그 달인데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뭐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이런 중소형주 섹터가 내가 매매하기가 에러가 난다. 난 진짜로 체질적으로 중소형주를 보면 변동이 크기 때문에 두드러기가 난다. 이러시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왜냐면 이 성향을 바꾸질 못합니다.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봤습니다. 아무리 제가 설명회 혹은 고객들 모아놓고 제가 차트 켜놓고서 입을 터져라 얘기를 해드려도 하기 싫으신 분은 어떻게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 지금 대형주는 살짝 쉬는 시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삼성전자 일간 움직임, 뭐 하이닉스, 시가총액 한 20위 정도까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일종의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죠. 5월은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서는 어제 영상에서는 제가 어제 눈치 보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5월은요, 매매의 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를 아침에 선배님들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더 잘 맞는 시즌입니다, 5월은. 그래서 요거까지 좀 계절적인 특성까지 잘 파악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러한 우리의 예상 흐름, 네. 이것을 변화시킬 변동성을 좀 줄 만한 요소, 뭐 그것이 국내 이슈가 됐든 네. 글로벌 이슈가 됐든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기준으로는 ARM이 좀 제가 보기엔 조금 그 일정상으로 좀 크다고 봐요. 왜냐면은 디자인 하우스 쪽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 요게 있습니다, 대표님. MSCI 리뷰요. 거기서 종목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거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컨퍼런스 이런 거는 거기서 포함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투심입니다, 대표님. 투심이 지금 최근에 우리가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떨까요? 이게 지금 들어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들어올까 말까 이 투심 안에서 하나의 종목이 뉴스가 떠가지고 확 빨개지는 모습이 나오면은 다다다다다 붙는 게 보여요. 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 내가 아무리 싫은 내가 처음에 들어가서 좀 뭔가 보초병 내가 좀 약간은 보초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금 현금이 별로 없거든요, 투자자분들께. 그렇죠. 그러니까는 현금이 많다면 해도 돼요. 근데 아니라면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는데 이런 개별 종목, 개별장의 특성이 뭐냐면 대장주 가면 이대장도 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종목을 공략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을 좀 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벤트도 좋고 그거 다 좋은데 환율 있지 않습니까? 환율. 근데 환율이 지금 최근 기준으로 1380원이 좀 깨졌어요.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1350원까지 가는 거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중국 시장이요. 중국 시장이 이벤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다시 개장을 하는지.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중국 시장이 우리 시장에서는 최근에 우리가 IRA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선진화 정책 때문에 우리가 중국 시장을 약간은 좀 안 쳐다보는 경향이 있는데 왜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중국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변화 초기 때 들어가야지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지표 다 돌아가니 좋아졌다. 뭐 해가지고 이제 소비주 보자. 그러면 화장품 이미 이렇게 와야졌을 거고. 그러니까는 조금은 초기에는 내가 하지 않더라도 또 말씀드립니다. 하지 않더라도 봐야지 다음 초기 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요거를 그 중국 시장과 환율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우리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월 계속해서 좀 주목하고 있는 네. 우리 박현상 차장이 좀 종목이랄까요? 네. 예,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안 오른 것 중에서 제가 오늘 최근 하루 이틀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오른 거는 나도 투자자분들 고객들한테 사줘도 저도 불안하고요.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많이 올랐으니까. 네. 왜냐면 부러지는 거 다 봤으니까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 제 생각이 시장에 반영이 될 겁니다. 안 오른 것 중에서 그래도 해볼 만한 쪽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면 반도체예요. 근데 반도체 안에서 뭐가 좀 낫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HBM 관련주들은 이미 올라있지 않습니까? 올랐다 최근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렇죠. 그러면 2달 전에 세게 올라갔던 것 중에서 조정 많이 받은 게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 하우스 쪽이요.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에이지 그랜드 한 4-5개 있지 않습니까? 차트 보니까 이렇게 뒀다가 여기서 이 정도 왔다 갔다 거려요. 심지어 지금 최근에 조정을 그 소부장 쪽 올랐던 거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런데 다음 주에 보니까 ARM 실적 발표도 있네. 내가 ARM 실적 발표 좀 안 좋게 나면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 조정받은 것 중에서 그러더라도 지금 애플 WWDC도 있고 개발적 컴포넌트 다 있는데 그럼 당연히 주문형 반도체라든지 그 에이직 반도체라 얘기를 하죠. 그런 반도체들이 한 번 정도는 뉴스플로우로 회자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빠져 있을 때 이 정도는 내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저는 일종의 아이디어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었던 아이디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한 반나절 있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투자자들이. 그리고 매니저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뉴스단을 보고 사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떠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그러면 확정은 아니지만 이 다음 달에 어떤 뉴스단이 회자될 것 같은지를 내가 좀 고민하시는 것도 일종의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디자인하우스 종목들 우리 2달 전쯤에 선배님들랑 많이 스터디 했을 거예요. 종목 딱 하면 뭐는 지금 삼성양, 뭐는 TSMC양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서 지금부터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잠깐 좀 봤더니 올해 고점 대비 다 한 32% 정도씩 네, 빠졌네요. 30% 지금. 이상씩 빠져 있어요. 32% 예.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있지 않을까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결국 이 데이터 센터 맞습니다. 확장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그러니까 유리기판이랑 데이터 센터 대장주들이 안 죽고 있다라는 거를 제 일주일 전 찐시장에 한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대충 말씀드리고 갔고요. 왜냐면은 이제 좀 해볼만 할 것 같아서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런데 데이터 센터 관련된 주식들이 세방전지라는 회사가 있고요. 근데 세방전지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쫓아가면 물리더라고요. 근데 많이 올라왔는데. 예, 올라오긴 했지만 또 이제 확인해서 쫓아가면 물려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조금 오일선 달 때라든지 혹은 살짝 장중에 깨지는 듯한 모습 들어올 때 내가 들어가야 되라는 생각. 그리고 한양 디지텍 종목이 최근에 살짝 밀리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섹터가 중첩돼서 움직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세고 그리고 삼화전기 있지 않습니까? 삼화전기는 증권사 2군데 커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5만 원, 6만 원대에서 10만 원 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시총은 작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거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레포트 보시면 다 나옵니다.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서 내가 놀까? 그런데 최근에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얘도 지금 전환처분 행사해가지고 완전히 많은 물량이 풀렸음에 불구하고 뭐 빠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찌됐든 데이터 센터도 시장의 트렌드는 맞아요. 제가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AMD 보고서를 좀 보니까는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향 성장 가시성은 여전히 견고하다. 이런데 안 좋은 것 같을 경우는 클라이언트 이쪽 안 좋고 다른 쪽 뭐 휴대폰이라 이런 쪽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여전히 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데이터 센터로 좀 대변되는 종목 이튼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걔가 최근에 좀 누웠다가 살짝 돌릴 거예요. 그래서 이튼 코퍼레이션이 어떤 통신장비 쪽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직으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력기기 데이터 센터 이쪽을 띄워놓는 거죠. 관심 종목에다 띄워놓고서 두세 개 종목을 보면서 아 어제 미국 시장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은 관종에 띄워놓으면은 저희 장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 외로도 반영이 돼요. 장중에. 그러니까 우리 장중에 그 미국 종목의 시간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시간외로 빨개? 그 어제 빠졌는데 올라? 그러면 오늘 저녁 미국 시장에 그 종목이 어느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매매할 좀 편해져요. 네. 빨갰는데 안 움직였어 우리 섹터가? 그러면 종가에 베팅하는 거죠. 그러면 종가 베팅하면 미국 시장에 떴을 때 내일 팔 수가 있는 부분이 약간의 수익의 버퍼가 좀 답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여기 말씀드린 김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맨날 대형주 얘기하고 뭐 작은 거 하지 마시라 하기 때문에 저도 중소형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소형주 매매의 핵심은 뭐냐면은 거래입니다. 거래. 네. 거래가 어떻게 붙는지 이 부분을 쏠림의 미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제가 약간 교집합 발견한 게 있어요, 대표님. 중소형주 단에서 아침에 9시 한 20분 전에 10%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약간은 시장 자체가 뭐라 좀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후루루 붙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6, 7%, 3, 4% 때는 가다 말아요. 근데 10%가 한번 반짝 보이면은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초기 시기 때 그런 것들 발현될 때 아침에 보는 거 이것도 일종의 팁이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계속 그 HBM이 이제 주 화두가 되다 보니까 AA 반도체,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도 좀 뜰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박 차장도 좀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6월 달에 WWDC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결은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결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요. 고점 대비 40%, 50%도 많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올라갈 때 화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터지는 밑바닥에서 돌리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들이 여러 종목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슬슬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저도 나름 네트워크가 있고 시장을 좀 보신다는 분들 같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8.15 나올 때 저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도 해볼만하지 않겠어라는 화두를 던지니까 야 이거 보이더라 저거 보이더라 이게 종목이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목들이 거래가 붙으면 붙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사볼 만한 시점이야라고 많이 생각할수록 수급이 쏠리는 거니까.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훼손수소를 했는데 대표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확산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요. 한국의 컴퓨터입니다. 한컴이라 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에서 한 번씩은 내가 중소형주단 해보겠다.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중소형주를 어떻게 매매하고 어느 단에서 좀 약간은 모멘텀이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하드웨어가 움직일 수도 있고
대형주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미국장이 뜨게 되면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대형주가 또 가면은요, 우리가 그쪽 해보기 때문에 해볼만 해요. 또 역시. 그런데 아닐 경우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시기에 뭐 좀 있으면 주말이 오고 우리가 또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쉬면은 뭐 어떤 걸 공부를 할까? 어떤 거 보면 지금 움직이는 거를 또 해버리면은 또 뭐랄까 높은 것들 또 조정받으면 또 한참 쉬어요 대표님 또. 그러니까는 조금은 약간은 조정받고 엣지 있고 이런 섹터 내에서 이거 여기도 주식이긴 합니다. 항상 뭔가 실적이 좀 덜하고 이 말씀드리죠. 실적 발표 시즌 끝나게 되면은 뭔가 꿈과 희망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 시즌도 우리가 5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는 가족분들 잘 참고해서 투자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신 박현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